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 방송 주식왕 클래스 1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기 전에 저희 오늘 금요일 시장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이슈 등 불확실성이 이어지고는 있지만 외국인의 매수 전환에 일단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피 지수 0.37% 오르게 되면서 2,330포인트 선 마무리하고 나왔고요. 코스닥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0.48% 빠지게 되면서 762포인트 선에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관과 개인들이 팔아내는 모습이었는데요. 개인은 208억 원, 기관은 2,626억 원대 매도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사들였습니다. 2,625억 원 매수 우위 나타났던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또 물량 정리에 들어갔는데요. 기관은 732억 원, 외국인은 1,240억 원 동반 매도가 나왔고요. 개인은 1,920억 원 순 매수가 나타났던 하루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감 동향 먼저 살펴보셨고요.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저희 금요일을 또 항상 담당해 주시는 전문가님은 김태성 전문가님이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모시고 인사부터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또 한 주 만에 뵙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아마 이 이야기를 지금 몇 주째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이제 수익을 보기 위해서 정말 많이들 고군분투를 하실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고, 자금 관리에 대한 고민도 하실 것 같고, 또 이제 지금보다 다음 주, 다음 달, 하반기,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면서 고통받으실 많은 투자자분들에게, 저는 조금만 더 힘내자. 라는 말을 오늘 꼭 드리면서 시작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 사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일단 네. 그만큼 어려운 시장인데 여러분들이 같이 힘을 좀 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대로 정말 이번 한 주도 좀 녹록지 않은 그런 시장 상황의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했다가 또 다시 한번 실망을 하기도 하고 좀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일단은 혼자 좀 이렇게 힘이 빠지기보다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시장 상황 같이 좀 읽어나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에 들어오시려면 지금 제 손바닥 밑에 있는 이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카메라 이제 기본 어플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촬영을 해주시면 그 작게 뜨는 링크가 또 있는데요. 그 링크를 타고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혼자서 좀 매매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런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지표 발표도 있었고 이제 한은의
또 이제 인상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톡방에서 매일매일 이야기 나누시면서 좀 시장에 같이 대응을 하는 게 내 계좌를 보다 더 지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니까 지금 많이들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 있으시다면 내 종목 진단을 받는 시간 저희가 잠시 후에 마련을 했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의 전략 또 잡는 그런 시간 정말 흔치 않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많이들 입장하셔서 내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좀 한번 받으시면 되겠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진행해 드릴 테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바로 많이들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참여 방법 알려드렸고요. 저희 한번 이동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한 줄평 시간입니다.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의 이제 한 줄평부터 먼저 확인을 하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바로 한번 한 줄평부터 화면을 통해 보겠습니다. 네, 환율의 흐름에 주목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이 점점 더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또 영향을 계속해서 미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 꼭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환율 흐름 어떻게 보세요? 정말 연일 좀 사상 최고치도 갈아치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 정치 혹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 이 수학의 공식처럼 이 FM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뭐 이 정도면 어떻게 되겠다. 뭐 이렇게 올라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또 어떠한 이유 때문에 환율이 올라간다. 근데 지금 시장은 사실 우리가 기존의 베이스로 깔고 있는 기본 지식으로 참 해석하기 정말 어려운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변수도 많고. 근데 이제 결국 중요한 것은 그럴 때일수록 기본부터 좀 챙겨보자라는 이야기죠. 환율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잠시 후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외국인 수급의 부재가 발생이 되고 외국인 수급의 부재는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또 거래대금의 부족 현상을 나타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굉장히 많은 뉴스들 바이든의 중동 국가와의 관계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진행 상황, 뭐 삼성전자의 실적,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환율의 추이가 저는 더 중요하다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좀 중요하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한번 봐주신다고 하니까 체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또 넘어가기 전에 전문가님 톡방 소개해드리고 또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김태성 전문가님 저희 오늘 1부를 함께해 주실 예정입니다.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손바닥 밑에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드셔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일단은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시광 김태성 이렇게 치신 다음에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중요한 건 저희가 방송 중에만 톡방에 열어놓고 있고 방송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방송 중에만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일단은 톡방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전문가님 믿고 정말 안정적이게 또 시장에 좀 같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톡방에서는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도 같이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 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좀 마음 굳건하게 좀 전문가님 믿으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종목에 대해서도 받아가서 또 이야기 나누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들어오셔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같이 좀 수익률도 올리시고 좀 시장에 또 마음의 안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바로 이쪽 QR코드 읽고 들어오시고요. 혹시 종목에 대해서 내 종목 진단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진행을 해드리는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상담 또 돈 주고도 받을 수 없는 그런 귀중한 시간이기 때문에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하나씩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 먼저 남겨주시는 분에 한해서 저희가 빠르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시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저희 또 다음 코너 이동해서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시강 필살기 코너 마련해 봤습니다. 또 전문가님께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과 함께 또 어떤 섹터나 종목들 눈여겨보시는지 한번 들어볼 텐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또 주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다음 주 그렇다면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또 어떤 종목이나 섹터들 갈지 전문가께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은 오늘 진부한 이야기이겠지만 그래도 시장을 좀 먼저 체크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아마 다른 날보다도 좀 서사가 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나씩 좀 체크를 해보면 아마 오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삼성전자 강했고 그러게요. SK 하이닉스 엄청 강했는데 왜 지수는 안 오를까요? 이 궁금증이 가장 컸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삼성전자가 3% 상승을 했고 네. SK 하이닉스가 5%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최소한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 후반대까지도 상승을 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러지 못한 상황이 연출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오늘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나, 이게 이제 가장 궁금할 것 같고, 지금 계속해서 원달러 환율에 대한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저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이 왜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려 해요. 자, 우선 시가총액 상담 보면 오늘 반도체 IT는 굉장히 강했습니다. 네. 반도체 IT 굉장히 강했고 두 기업의 수급을 놓고 보면 삼성전자 외국인 어제 오늘 강하게 매수를 해줬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게 매수를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다른 여타 종목들 나빴나요? 라고 보면 그렇게 또 나쁘진 않았습니다. 나쁘진 않았는데 어디서 좀 차이가 났냐면 선물 시장에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파생 시장인데 파생 시장에서 외국인이 장 초반에 엄청나게 매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화면을 잘 보시면 이 파란색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네. 파란색이 외국인의 동향입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 현물을 사기 위해서 선물의 포지션을 확 줄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다지 떨어지지 않는데 다른 종목군들은 우르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외국인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매수를 하니까 지수는 또 버텨줍니다. 그런데 다른 개별 종목들은 많이 올라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 블랙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게만 일단 수급이 몰리는. 그러면서 지수는 회복을 하되 개별 종목들이 지수가 상승한 만큼 혹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상승한 만큼 같이 오르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더욱이 외국인들도 강력하게 매수를 했다 보긴 어려워요. 왜? 지금 계속 문제되는 이 원달러 환율. 사실 지금 원달러 환율이요, 제가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 겪었었던 안 좋았던 글로벌 침체, 뭐 대표적으로 리먼 브라더스를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07년, 08년, 09년 정말 힘들었었습니다. 특히 이제 09년에 기록한 이후에 지금 거의 13년 만에 또다시 이제 최고치를 갱신한 건데, 일단은 그때와 지금은 좀 상황이 다른 게 뭐냐면, 그때는 미국이 흔들리면서 우리나라도 정말 힘들어질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때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서 미국과 중국과 일본과 통화 사업을 굉장히 빠르게 했죠. 빠르게 하면서 이 외환이 유출이 되는 것을 좀 막아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많은 데이터들을 보셨을 텐데 08년도에 가장 안정적으로 선방한 나라 중에 탑3 안에 우리나라 뽑힐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외환 유출을 잘 막았어요. 통화 사업을 통해서. 근데 지금은 원달러 환율 지금 높아서 당연히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원화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네. 당연히 달러로 바꾸면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1달러에 지금 보면 작년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올 초만 하더라도 달러 한 장 가져가서 원화를 교체를 그냥 하려고 하면 1,190원 줬어요. 근데 지금 달러 한 장 가지고 가서 바꿔달라고 하면 1,300원 준다 이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원화보다는 달러를 더 원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나라는 더 수급이 빠질까요? 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이제는 수급이 더 빠진다라고 보기보다는 여기서 이 상승 리밋,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제한을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우리나라에서 빠진 외화 보유액들이 엔화라든지 위안화라든지 다른 화폐를 살 가능성이 지금 현저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엔화도 많이 떨어졌어요. 위안화도 가치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원화를 팔고 다른 나라 화폐를 살 가능성이 굉장히 줄어든 상황. 그러면 결국 이 외환시장으로 다시 가기보다는 성장성이 안정적이고 하반기 혹은 1년 뒤, 2년 뒤에 수익성을 놓고 봤을 때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시장, 나올 수 있는 기업에 이제는 가격적인 메리트가 더 부각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달러 환율의 차트를 그냥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게 그냥 A라는 종목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B라는 종목으로 표현을 좀 할게요. 자, 이 종목은 이제는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메리트가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이 A라는 종목은 이제 많이 올라갔으니까 매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이밍이 저는 거의 다 왔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은 하향 안정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소폭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저는 너무 걱정하시기보다는 이제부터는 위기이자 곧 기회가 올 가능성도 높게 열어두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강력하게 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어디서 좀 볼 수 있었냐면 시장이 다 같이 무너진 게 아니었습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만도, SL,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미약품, 그리고 재룡전기, 옴니시스템, 결국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이 오히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환경들이 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전체적으로 낙폭이 시작되고 조정이 시작할 때는 이러한 종목군들이 없이 다 같이 무너집니다. 근데 지금은 다 같이 무너지는 그 사이 안에서 피어오르는 꽃들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그 꽃들을 찾아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실 분들은 하셔야 하고,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이 앞으로 피어오르는 꽃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대신에 단 조건이 있죠. 분기 실적 좋아야 되고 다음 분기 실적 당연히 좋을 종목이라면 저는 추가 매수를 해도 되고 신규 매수도 이제는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구간에 오지 않았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위기이자 기회로 좀 봐도 될 만한 그런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신규 매수와 추가 매수를 해도 좋을 만한 그런 기회이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전반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전문가님 톡방 다시 한번 고지해드리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 따로 마련이 돼 있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시황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이야기 전해주셨는데, 이러한 이야기들 저희는 매일매일 톡방에서 또 이야기 미리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미 시장에 대해서 좀 빠르게 대응이 가능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도 혼자 내가 좀 매매를 하고 다른 전문가님 톡방에 아마 많이들 들어가 계실 텐데, 나랑 맞는 전문가님 또 따로 있으니까 직접 들어오셔서 한번 좀 같이 또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 QR코드, 제 밑에 보이시는 이 QR코드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입장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방송 끝나면 바로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방송 중에만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혹시 내 종목에 대한
대한 진단도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계신 톡방에 계신 분들도 좋습니다. 나의 종목에 대해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톡방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바로 좀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추가 매수가 들어가야 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주셨으니까 내 종목 지금 더 매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신규로 좀 들어가신 종목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이 타이밍에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고 또 다음 주 시장 상황 보시면서 또 전략을 좀 잡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한번 여기까지 맞춰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톡하는 상담소 시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님께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하나씩 또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또 냉철하게 또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해주시니까 지금 바로 많이들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네이처셀입니다. 네이처셀 매수가 38,80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십니다. 네이처셀 일단 오늘 마무리부터 보고 전문가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 1.87% 오늘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21,7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하루 분위기까지만 보고 전문가님 보겠습니다. 네, 21,150원대에서 오늘 22,150원 선까지 가는 모습이었고요. 일단은 상승폭을 좀 줄여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대로 오늘 거의 1.87% 오르게 되면서 21,75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는데요. 매수가는 3만 원대 위에서 들어가셨네요. 비중은 적다고도 할 수 없고 많다고도 할 수 없는데 20% 정도 담고 계십니다. 네, 전문가님 네이처셀 이 종목은 지금 뭐 추가 매수가 필요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추가 매수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좀 네이처셀은 코로나19 치료제와 좀 엮여 있거든요. 이제 코로나 이 줄기세포 치료제 미국 임상 1차입니다. 1차 완료가 이제 올해 3분기죠. 3분기에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한 지금 테마로서 올라오고 있어서 코로나19 치료제와 엮여있는 종목은 저는 신규 매수자들보다는 지금 이 3만 원대, 3만 5천 원대 물려 계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 가격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의 지금 욕심은 더 살까? 이겁니다. 사실은 이러한 반등세가 오기 전에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이거 언제 올라? 내가 어느 가격대만 올라오면 진짜 이거는 빨리 매도를 해야지. 그런데 막상 저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그때 그 마음들은 모두 잊어버리시고 많은 분들이 이제 추매를 노리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물론 코로나19가 지금 변이가 계속해서 일어나면서 엄청나게 또 폭발적으로 상승할 가능성 높다고도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관련주들은 한번 이 시세가 혹은 기세가 꺾이게 되면 정말로 조정의 폭이 깊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대응하기도 어려운 수준으로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3만 원 혹은 3만 5천 원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단 관리한 다음에 매수가 이상에서 탈출하자 이 전략은 저는 현실적으로 정말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네. 물론 그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겠죠. 근데 저라면 어차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코로나19 관련한 것 때문에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네이처셀과 같은 기업들을 보유의 이 비중을 축소하면서 사는 게 더 맞다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즉 코로나19 관련주들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대에서 손절을 하려는 의도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매수가 이상 혹은 그 이상의 수익을 노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네이처셀도 다음 주부터는 저는 20%를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일부분은 한번 끝까지 가져가 본다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다수의 비중은 매도를 하시고 현금을 확보를 하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나온 현금을 가지고 지금 살만한 종목들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지수 밀리면서 종목들이 다 밀려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 실적을 보면서 충분히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은 시장이기에 해당 종목군을 저는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또 묶여 있는데 비중 축소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추매보다는 조금 더 높은 가격에서 손절을 하는 게 더 맞다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이처셀 한번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첫 번째 종목으로 만나보셨고요. 계속해서 저희 지금 상담을 하나씩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쪽 QR코드 읽고 지금 톡방에 들어오셔서 내 종목에 대해서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 또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렇게 상담 진행해 주시는 기회 정말 흔치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들어오셔서 많이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차례대로 진행을 해드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한번 들어오셔서 종목 진단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웅 살펴보겠습니다. 대웅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 51,529원이고요. 비중은 12% 담고 계십니다. 이어서 오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대웅입니다. 2.18% 오늘 상승을 나타낸 가운데 28,1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이 종목 이어서 하루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대웅 같은 경우에 27,500원대에서 오늘 28,400원 선까지 잠시 터치를 했다가 2% 상승으로 일단 그치게 되면서 28,10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 종목 일단은 고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5만 원대 들어가셨는데요. 비중 12% 담고 계십니다. 대웅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대웅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금 판매하는 제품들이 있죠. 그러니까 네이처셀과 대웅을 제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어느 한쪽의 기업에 손을 들고 싶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얘는 좀 들어줘야 될 것 같아서 네이처셀도 물론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두 기업의 차이점은 뭐냐면 네이처셀은 아무래도 이 코로나19 치료제의 테마와 크게 좀 엮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꺾이게 되면 주가를 부양할 만한 혹은 주가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지금 당장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근데 대웅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 안에서 이 팩스클루라는 제품을 또 팔면서 현재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더 가져간다라는 관점에서 두 종목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단기적인 시세는 네이처셀이 더 우세할지 몰라도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대웅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대웅 같은 경우에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하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를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량만큼 했을 경우에 약 한 3만 원 후반대가 지금 형성이 될 것 같은데 지금 해당 종목의 수급을 보면 기관 투자자들의 좀 관심이 좀 많이 붙어준 상황이에요. 많이 붙어준 상황이라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목표가는 4만 원 그 이상을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반대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잘 보세요, 잘 봐주세요. 23,000원이라는 가격대 여기가 지금 두 번이나 이탈이 될 뻔했었던 위치입니다. 네. 근데 만약 다시 한번 23,000원대를 터치를 해서 올라오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우선은 손절을 좀 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시 23,000원 위로 올라왔을 때 재공략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서 대웅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 찬성. 대신에 손절가는 23,000원 칼같이 지켜주셔야 되고 올라오게 되면 한 43,000원을 1차 목표가 그리고 5만 원을 2차 목표가 이렇게 대응을 하시는 게 깔끔하지 않을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웅 같은 경우는 현재 위치에서 일단 추가 매수가 들어가도 나쁘지 않다라고 확인해 주셨는데 23,000원 일단은 그래도 그때까지 터치하지 못하고 내려올 경우에는 손절이 꼭 필요하다라고 봐주셨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해 주시고 대웅도 한번 전략을 잡아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점 시간이 또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끝나면 톡방에 비밀번호 걸어놓기 때문에 입장하실 수가 없으니까요. 지금 하나 두씩 빨리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장부터 김태성 전문가님과 또 같이 톡방에서 이야기 나누실 수 있다라고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 어떤 게 올라와 있을까요? 롯데렌탈 살펴보시죠. 롯데렌탈 58,410원에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10% 정도 담고 계시는데요. 이 종목도 일단 마무리부터 보고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오늘 롯데렌탈 1.22% 상승을 가져갔습니다. 37,350원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이었고요. 하루 일중 한번 보겠습니다. 네, 롯데렌탈 오늘 37,000원대에서 36,650원 선까지 내려갔었다가 일단은 다시 한번 올라와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결국에는 상승불로 마감이 됐습니다. 1%대 상승을 보여주게 되면서 37,000원대 마무리를 보여줬는데요. 네, 롯데렌탈도 일단은 58,000원대 진입을 하셔서 고민이 좀 걱정이 되시겠네요. 롯데렌탈 어떻게 보실까요, 전문가님?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적인 것을 놓고 롯데렌탈이 하고 있는 본업, 렌탈 사업과 중고차 시장 이것을 보면 그래도 지금보다 더 커져 나갈 수 있는 요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가는 그 과정 안에서 중고차가 또 많이 이 활성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또 이제 공유 모빌리티 사업을 통해서 시장이 생각한 컨센서스보다는 좋은 성과들을 지금 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계절적으로 보면 렌탈 수요는 여름 휴가 때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고 제주도에 놀러 가신 분들 아마 다 같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숙박 잡기가 가장 어렵고 두 번째가 차량 빌리는 게 이제 가장 고민이 되는 지금 시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실적 성수기에는 돌입은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걸리는 건 코로나19가 다시 재유행하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니까 시장 입맛대로 오늘 최근에 추세는 좋은데 또 어느 순간 롯데렌탈 혹은 다른 종목군들 코로나19가 재유행하니까 앞으로 생각한 것보다 실적 안 좋겠다. 그런 이유를 붙이면서 내려갈 수도 저는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우선은 추가 매수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런데 보유 가격이 지금 너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함정이긴 합니다. 58,000원. 이거는 코로나 문제가 아니고 매수하신 분의 관리가 좀 잘못된 거예요. 58,000원이었는데 지금 37,350원이 될 때까지 이것은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이긴 하나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롯데렌탈이 이 가격에 안 온다라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 코로나19가 재유행이라고 하는 이유를 들면서 또 주가가 내려가는 것도 고려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추후에 그러한 조정이 없이 다시 코로나19가 잡힌다라는 소식이 들면 그때 추매를 하시면서 가보는 게 저는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추매도 손절도 사실 매수가 기준으로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 드려서 굉장히 죄송하긴 하지만 지금 제가 드리는 설명이 남는 설명은 아니거든요. 그냥 기업에 대한 설명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적으로 무엇인가 좀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지금보다는 35,000원이라는 가격이 이탈됐을 때 반대로 45,000원이라는 가격이 돌파됐을 때 한 번 더 노란톡 메신저에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는 게 더 의미 있는 설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명은 알맹이가 없는 그냥 단순 설명이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우선 지금은 가져가야 된다는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 렌탈에 대해서도 의견 주셨습니다. 우리 봄날님께서 남겨주셨는데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번 또 상담이 쭉쭉 올라와서 바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캠트로스 살펴보도록 하시죠. 캠트로스 1210원에 들어가셨고 비중은 8% 담고 계십니다. 역시나 마감 상황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캠트로스는 1.88% 하락을 가져간 모습이었습니다. 6,78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이었고요. 역시나 일중까지 체크하고 전문가님 연결해 드리도록 하죠. 네, 6,910원에서 오늘 6,690원까지 좀 하락을 했었다가 다시 하락폭을 조금은 줄이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1%대 좀 넘게 하락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6,780원으로 마무리를 하고 나온 모습이었고요. 이 종목은 10,000원 위에서 일단 들어가셨습니다. 비중은 10%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요. 8% 정도 담고 계시고 네, 캠트로스도 한번 볼 텐데요. 전문가님 이 종목도 전략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기술적으로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캠트로스를 포함한 혹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을 볼 때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일봉 차트에 좀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가끔은 주봉도 한번 봐주고 월봉도 한번 봐주고 이런 습관을 좀 들이는 게 좋아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일봉 기준으로도 주봉 기준으로도 충분히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지만 월봉 기준으로 보면 조금은 시간이 더 필요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6,780원인데 6,0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밀어내릴 수 있는 기술적인 부분, 기술적인 해석은 가능은 해요. 하지만 저는 보유 계신 분의 평단이 10,000원대 부근이라서 그리고 비중도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5% 정도는 현재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도 5%를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하시면서 비중을 확대하고 평단을 8,000원대 혹은 7,000원 후반대 이렇게 관리를 해가시는 게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기술적인 해석일 것 같고 그러면 무엇을 보고 이제 그렇게 가져가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했냐면 캠트로스는 여러 가지 일을 하죠. 반도체 관련 혹은 전기차 카메라 모듈 관련. 그런데 이제 최근에 그래도 시장에서 좀 많이 체크를 했던 것이 카메라 모듈과 관련. 모듈을 만들고 있고 또 이제 캠트로스의 고객사 삼성전기가 북미의 이제 최대 전기차 제조사와 단연간 수조 원대 공급 계약했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이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카메라 모듈 만드는데 접착 소재를 좀 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이라든지 수요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지고 있는 산업이 아니고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앞으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산업이라든지 AI 관련한 다수의 이제 산업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부품 산업이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비중을 확대를 하시면서 평단을 관리해서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가져가신다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좀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얼마까지 반등이 나올 것이냐라고 좀 고민을 해보면 네. 저는 그래도 한 번에 엄청나게 큰 시세가 나오진 않을 것 같지만 12,000원까지의 반등은 우리가 노려볼 만하다. 그러기 위해서 평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또 추가 코멘트까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스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한번 참고를 하셔서 전략을 좀 챙겨 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제 10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톡방에 입장을 하시려면은 지금 바로 들어오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쪽 QR코드, 제 손바닥 밑에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읽으셔서 입장을 하신 후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 전문가님과 좀 같이 톡방에서 호흡을 맞춰 나가시면서 한번 신뢰감을 좀 쌓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상담해 주시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톡방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전문가님 믿고 따라가고 있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계속해서 또 상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신양회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4,750원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11% 정도 담고 계십니다. 일단은 오늘 마무리 역시 보도록 하시죠. 성신양회 오늘 1.84% 하락을 보여줬고요. 8,520원으로 마무리하고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좀 하락을 가져갔는데 일단은 14,000원대에 또 들어가셨네요. 비중은 11% 담고 계시는 모습이고요. 네, 성신양회도 한번 바로 부탁드릴게요, 전문가님. 일단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참 골치 아픈 상황이죠. 그러니까 불과 작년 하반기 올해 1분기만 하더라도 유연탄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의 관계에 따라서 유연탄 가격 상승이 시멘트 가격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게 판가가 전이되어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나왔는데 그 이후에 뭐 이렇다 할 만한 해결 혹은 개선점들이 잡히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것은 성신양회뿐만이 아니고 삼표시멘트라든지 유진기업이라든지 시멘트, 레미콘 사업 전체적으로 아무래도 이제는 판가 전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경기 침체 우려와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게 사실은 건설 쪽이거든요. 건설 쪽.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시크니컬 업종을 대표로 할 때 차화정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그렇죠. 여기에 건설이라든지 아무래도 이제 이 철강 쪽, 요거를 좀 많이 쓰거든요. 차화정은 자동차, 화학, 정유, 그리고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설, 그리고 철강. 근데 자동차는,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원달러 환율의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 특히 이제 경기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자동차 파이 안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논외로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유, 화학주들, 철강, 건설주들 최근에 보면 다 흐름이 좋지 않습니다.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은 이들 종목은 판가 전이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두려움이 더 많은 상황이라서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우선은 성신양회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급적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이 가격이 조정이 나올 때마다 좀 매수를 해주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의 비중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하다. 8,500원 이하 단에서 지금 가격보다는 8,000 이하 단에 내려오면 한 번 더 추가 매수를 해보고 평단을 만 원 부근으로 맞춰둔다라고 하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래도 매수가 그 이상에서 우리가 한번 매도를 노려볼 수 있는 기회는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뭐 캠트로스도 그렇고 성신양회도 그렇고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리면서도 한켠으로는 불편한 게 뭐냐면 제가 추가 매수한다 그래서 지금 당장 올라갈 거니까 잡자 이런 뉘앙스가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은 높아요. 하지만 추가 매수를 함에 있어서 너무 서둘러서 혹은 급하게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저는 최대한 분할해서 낮게 추가 매수를 한다. 이러한 전략을 가지고 참여를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이렇게 성신양회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신양회까지 한번 상담 맞춰봤고요. 시간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입장을 톡방 빨리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 종목 정도만 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은데 한번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RF텍 살펴보도록 하시죠. 매수가 6,160원이고요. 비중은 많지는 않습니다. 2% 정도 담고 계시는데요. RF텍도 일단은 마무리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RF텍은 오늘 2.51%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5,300원으로 마무리가 된 모습인데요. 이 종목은 말씀드린 대로 일단 비중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직은 손실을 좀 보고 계십니다. 6,100원대에 일단은 매수 평단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RF텍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님. 최근 보면 과거의 화장품을 보는 듯하게 이 필러 시장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져요. 사실
남자들에게는 그렇게 익숙한 제품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조금은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용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공부하고 뭐 분석한 대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 필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맞아서 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지금 맞아야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품처럼 제품 하나 써서 다 발랐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주기적으로 지금 맞아야 되는 그런 게 이제 필러인데, 제 RF텍 같은 경우에는 이 필러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이 실적을 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RF텍의 자회사 RF바이오라는 곳이 있어요. 이 RF바이오가 HA 필러, 하이루로산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필러가 인도네시아에서 이 품목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인도네시아에서 앞으로 팔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필러 같은 경우에 뭐 대표적으로 바이오 플러스가 최근에 주가가 좋았습니다. 오늘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이것들이 과거 이제 화장품처럼 리오프닝과 관련한 혹은 계절적인 이 성수기에 진입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RF텍은 저는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지금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그 매수하신 분의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저는 뭐 여기서 한 비중 10% 정도 더 사시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한번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가와 비중을 고려해 봤을 때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손절가 4,800원 이탈하면 손절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월요일 날 추매하셔서 뭐 6,000원 혹은 그 이상을 노려보는 전략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RF텍까지 한번 전략을 좀 잡아주었습니다. 한번 잘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시간이 오늘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여기서 아쉽게도 오늘 전문가님은 또 보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하지 못한 상담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 오늘 김태성 전문가님과 함께 봤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저희 마칠 텐데요. 김태성 전문가님 톡방은 이쪽에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제 손바닥 밑에 있는 이 QR코드를 지금 핸드폰 기본 카메라 켜신 다음에 촬영해 주시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김태성 이렇게 검색하신 후에 입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희 이제 방송 바로 끝나면 톡방에다가 비밀번호를 걸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입장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오셔야지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시장 상황 굉장히 좋지 않았던 그런 지난날에도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라라고 저희 톡방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로 일단은 시장 상황 좋지 않을 때 그 종목만 견조하게 좀 흐름을 지켜줬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해 전반적으로 또 잘 파악을 하신 후에 이러한 종목들 저희에게 톡방에서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좀 입장을 하셔서 이러한 종목들 얻어 가시면서 또 같이 시장에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시면 더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내 계좌를 지키는 방법 이렇게 전문가님을 통해서 좀 도움을 받아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김태성 전문가님 또 경력도 많으시고 내공도 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어오시면 또 많은 분들이 김쌤이라고 부르는 만큼 이제 대표님을 믿고 또 같이 또 시장을 대응할 수가 있으니까 지금 바로 많이들 또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오늘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8시에 다시 2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